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답입니다. 자, 오늘 126번째 얘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용기와 위안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자, 한마디 말과 배려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큰 힘이 된다. 이건 제가 지금 글을 좀 만들어 봤던 내용입니다. 용기와 위안, 이 글을 보면서 정말 한마디 말과 배려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는 큰 힘이 된다는 생각으로 요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아침에 우리가 잘 자고 일어났을 때 잘 잤냐, 뭐 편안하게 던지는 모닝 인사, 이 말 한마디가 힘이 된다. 뭐 저도 요즘은 계속 노력을 해요. 잘 잤나, 굿모닝, 이렇게 편안하게 던지는 그 말 한마디. 이게 이제 지속되고 이제 습관이 되니까 아침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바꿔야 되겠다 하는 거 하고 실천을 하니까 이제는 자연스럽게 서로가 자고 일어났을 때 잘 잤냐, 굿모닝, 뭐 이렇게 하는 습관화가 이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가볍게 던지는 그 뭐 좋은 아침, 야 오늘 날씨가 참 좋네, 날씨가 좀 오늘 흐리네, 뭐 등등 해서 이렇게 가볍게 던지는 이 말 한마디가 서로에게는 아침에 희망이 되고 즐겁잖아요. 그리고 서로가 안부 인사를 한다는 자체가 참으로 감사한 거죠. 오늘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즐거운 하루가 되자. 그리고 오늘 스케줄이 어떻게 돼? 그러면 오늘 뭐 이렇게 하고 저녁에 몇 시에 올 것 같아. 서로가 이제 뭐 물론 이제 부부의 경우이기도 합니다만 서로가 서로의 일정을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조율하면서 저녁 시간 몇 시쯤에 맞추자. 아니면 오후에 만나서 외식을 하자. 라든지 뭐 등등 해서 그런 짧은 이런 얘기, 스케줄의 어떤 공조로 인해서 행복함을 느낀다는 거죠. 나는 혼자가 아니라 하는 거 서로가 이렇게 참 공유한다는 게 그게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쉽지 않아요. 막 그냥 부부지만 니는 내일 집에 와서 보면 되지, 이런 부분. 근데 이제 미처 이런 것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들고 바깥 생활보다는 이제 두 사람이 살아가는 생활 시간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또 좋은 부분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자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때가 되면 안부 전화 겸 별 그건 없어요. 그냥 전화해서 점심 뭐 먹었냐? 메뉴 뭐 먹었어? 이런 그냥 가벼운 얘기. 뭐 이런 건 어떻게 서로에게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죠.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하면 글쎄 에너지까지는 몰라도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끼니 때 챙기는 이런 게 참 서로 위안이 되고 용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서로가 이제 따로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힘든 일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건 항상 예기치 못한 이런 일들이 있고 힘들 때가 있어요. 목소리 들어보면 알아요. 자, 그럴 때 그냥 힘내, 화이팅, 나중에 보자 라든지 이런 얘기 한마디가 에너지를 다시 북돋아주고 사기를 충전시키는 그런 역할도 아마 하리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사무실에서 이렇게 뭐 근무하고 우리 뭐 이런 일을 하는데 따뜻하게 생각도 안 했는데 열심히 뭐 나는 저의 일을 하고 있는데 뭐 여름에는 시원한 냉커피를 한 잔 가져온다든지 뭐 겨울에는 따뜻한 커피를 한 잔 가져오면서 아유 수고한다 이런 그 말 한마디 그런 게 저는 참으로 감사하게 느껴져요. 너무 고마워요.
그러면 뭐 내가 힘들었던 거, 야, 이거 짜증나는 일들이 싹 가시는 거예요. 그 커피 한 잔, 커피 한 잔. 그거 경험을 저는 가끔씩 해요. 너무 고마운 그런 게. 물론 커피를 좀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이 가져오는 그 정성이 더 고마운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정말 생각 안 했던 그런 작은 배려 하나가 상대로 하여금 이제 필요한 이 가식해지고 이제 짜증이 없어지는 그런 역할도 하더라. 제가 당해보고 받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뭐 좀 힘들고 이럴 때는 서로가 이제 노래 한마디 이렇게 좀 듣고, 저는 이렇게 주로 이제 군가 형태 좀 빠른 템포 노래를 좀 많이 들어요. 뭐 처지고 이럴 때는, 비 오고 이럴 때는 한 번씩 듣기는 하지만 그거보다는 좀 템포가 빠른 노래를 선호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엔돌핀도 좀 들고 어떻게 해요? 확실히 분위기가 좀 바뀌는 그런 기분이 있고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른 템포 노래하면 기분 전환도 되고 이렇게 생각이 좀 바뀌고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음악을 같이 듣더라도 좀 빠른 거 이런. 근데 이제 취향이 달라. 취향이 그죠? 이제 아무래도 아직은 남성은 좀 이렇게 좀 템포가 좀 빠르고 이러니까 여성들은 좀 취향이 좀 예, 멜로 뭐라 그러나 좀 부드러운 이런 음악을 좋아하는데 그런 차이는 있지만 같이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힘을 좀 붙돋는 그런 게 필요하다. 자, 그리고 이제 집에 뭐 들어왔을 때 수고했어. 오늘 하루도 뭐 서로 이렇게 무탈히 하루를 마무리하는 뭐 별게 아니지만 수고했다. 왜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뭐 일을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또 이렇게 뭐 급여를 받는다 하면 참 힘든 노동의 대가이기도 하지요. 자, 그래서 수고했다. 그런 말 한마디가 하루의 피로를 싹 풀려주는 게고 또 내일을 또 준비하는 그런 에너지가 되기도 합니다. 자, 같이 또 이렇게 뭐 집에 식사하고 차 다과하고 이렇게 후에 또 잘 때 잘 자라는 그 말 한마디가 편안한 또 잠자리로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힘들죠. 요즘 뭐 안 힘든 사람 있을까요? 다들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그 말 한마디가 위안이 되고 용기를 준다. 이건 뭐 그 돈 없이 그냥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을 전해주면서 오히려 더 사랑을 더 키워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한마디 말과 배려가 살아가는 인생에 큰 힘이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126번째 용기와 위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얘기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타협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1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꿈 해몽에 대한 부분 재미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출발할게요. 자, 첫 번째 이제 돼지꿈, 두 번째 변, 세 번째 조상, 부모에 대한 꿈, 네 번째 출산, 아기를 낳는 거, 다섯 번째 귀인, 이제 유명한 사람,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임금, 세종대왕 등등 이렇게 다섯 가지 꿈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 돼지 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다들 돼지 꿈을 꾸면 참 기분이 좋다고 그래요. 뭐 재물이 들어오는 거하고 많이 연계가 되고 저도 이렇게 돼지 꿈을 좀 꿔본 기억이 있고 뭐 기대를 많이 하잖아요. 돼지 꿈을 꾸면 뭔가가 그 다음날 뭐 복권이라도 좀 사야 되고 막 그러는데 정작 꿈은 꿈이었다. 결론. 자, 뭐 애로부터 돼지는 이제 다산, 풍요로, 부의 상징 이런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여러 가지 뭐 돼지 꿈을 꿔서 나쁘다 뭐 이런
해몽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대지는 뭐 사업이나, 그 다음에 뭐 재물이, 융숭하다. 그 다음에 뭐, 부의 상징, 표상처럼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돼지 꿈을 꿔도 이렇게 또 다들 좋은 것만은 아니다. 돼지를 뭐 쫓아낸다든지, 꿈을 꾸는데 돼지가 사라진다든지, 이런 꿈들은 오히려 재물을 잃는, 그런, 꿈이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재미로 들어야지, 이게 뭐 진짜 꿈에 매달리고 하시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돼지 꿈은 이제 재물하고는 당연히 연관이 있고요. 뭐, 이권, 사업에 대한 뭐 어떤, 좋은, 뭐, 납품, 뭐, 이런 결과 등. 자, 이런 게, 주로, 연계도 되지만, 이제 태몽, 아이를 낳는 뭐, 이런 꿈. 여기에도, 연계가 되는 경우가 많다. 자, 그 다음에 뭐, 돼지 꿈을 꿔서 좋지 않은 것, 좋지 않은 꿈도 있다는 거예요. 똥변, 변이 묻은 돼지가 달려든다든지, 시커먼 돼지들이 뭐 집 안으로 들어온다든지, 뭐 여러 가지, 오물 묻은, 돼지들이 와서, 뭐 산다든지, 뭐 등등, 이렇게 또 좋은, 근데 돼지는 뭐 전체적으로 꿈의 해몽을 보니까 상당히 다 좋아요. 그냥 뭐가 이렇게 모두가 들어와도 좋고, 한데, 그래도 돼지 꿈 중에도, 좋지 않은 건 있다. 좋지 않은 건 있다 하는 뭐 정도. 전체적으로 돼지 꿈은 다 좋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뭐꿈 중에 변, 이제 똥이죠, 똥. 예, 변에 대한 꿈은, 이것도 이제 재물하고 많이 연계가 됩니다. 뭐, 변을, 덮어 쓴다든지, 이런 그 다음에 뭐, 누런 색, 황금색이죠. 예, 이런 게 뭐, 옷에 묻는다, 이런 재물에, 돈벼락을 맞는다, 뭐, 이런 꿈으로, 해몽이 되고, 다만, 이렇게 버리는 거, 이거는 뭐, 좋지 않다. 뭐, 이런 부분. 이런 부분, 뭐, 변을 바깥으로 버리는 거, 뭐, 주식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네요. 자, 이렇게 배설 행위, 배설 바깥쪽으로 버리는 이런 행위는, 또 소원이 뭐 해결이 된다. 고민됐던 게 해결이 된다. 뭐 등등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이 변에 대한 부분은 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또 이렇게 꿈도 꿔보기도 했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 돼지 꿈에 이어서 변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황금색의 변은 저도 도움이 된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조상, 돌아가신 부모님이 나타났을 때, 그래서 이럴 경우는 애지의 어떤 그런 부분도 좀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꿈에 이제 아버님이나 어머님, 조상들, 할아버지 이렇게 간혹 이렇게 본 적은 있어요. 자, 이렇게 조상이나 돌아가신 이제 부모님이 꿈속에 나타나는 경우에 얼굴에 이제 표상이 밝고 아주 어두운 이런 두 가지 분류로 나누어지는데, 밝은 표상, 좋은 웃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제 좋은 일을 애지해주는 경우가 많고, 어두운 표정, 근심이 있는 표정으로 나타나면 뭔가 조심해야 된다 하는 걸 알려주는 그런 의미도 합니다. 자, 아버지와 함께 뭐 여러 가지 좋은 일, 뭐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버님이 이제 돈다발, 조상이 돈다발, 뭐 하얀 보따리 등등 이래가지고 뭐 엄마의 뭐 위로의 얘기 등등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 가지 좀 좋은 일, 그리고 부모님이 소원, 그리고 막혀있던 일을 풀어주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래서 이제 뭐 부모님이 이렇게 정해준 좋은 일들이 있을 때는 뭐 복권도 한 번씩 사보면 좋다. 이렇게 꿈 해몽이 되고 있네요. 자, 네 번째입니다. 이제 출산, 아기를 낳는 꿈. 자, 아기는 뭐 새 생명이 탄생되는 이런 데서 상당히 이거는 뭐 재물이라든지 이권,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보여주는 그 꿈 해몽이다. 뭐 새상둥이, 내상둥이 이렇게 많은 이렇게 다산의 자식들, 아기를 낳는 이런 꿈을 꾸게 되면 오히려 횡재수 좋은 재물, 그 다음에 뭐 소원 성취 등 이렇게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 자, 남자 아이를 낳는 것은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그 꿈뿐만 아니라 횡재수, 사업 성공 등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난다. 많이 일어난다. 꿈이 이제 해몽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도 아기를 낳는 꿈, 특히 이제 새상둥이, 내상둥이 이런 꿈을 꾼다면 복권, 그 다음에 뭐 주가 상승 등 좋은 재물도 같이 따른다 하는 얘기가 꿈 해몽이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이제 유명한 사람, 귀인들, 그리고 대통령의 꿈. 저도 꿈속에서 전직의 대통령의 꿈을 좀 꿨어요. 그래서 뭐 복권을 사보기도 했는데 결과는 그렇지는 않네요. 예, 꿈속에서 선명하게 이렇게 대통령을 만났는데, 자, 이렇게 꿈속에서 대통령과 귀인들을 만나는 꿈은 길몽에 해당이 된다. 뭐 최고의 통치자나 귀한 사람, 언덕을 잇게 됨으로써 꿈을 통해 애지를 해주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된다. 기분은 좋아요. 일단 기분은. 자, 대통령이나 귀인으로부터 압수하거나 훈장을 받는 꿈, 명함을 받는 꿈, 식사를 대접하는 꿈. 저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뭐 식사를 같이 한다든지, 뭐 차를 대접받는다든지, 그런 꿈은 아니었어요. 그냥 얼굴만 봤는데, 요런 차이가 있구나. 예. 자, 아무튼 요런, 귀인들, 그리고 대통령을 꿈속에서 이렇게 만나면, 이거는 분명히 또 좋은 일로, 찾아올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가집니다. 자, 그래서 꿈보다 해몽이 좋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 다섯 가지의 이 꿈 중에는 거의 다 한 번씩은 꿔본 것 같아요. 꿔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이렇게 재미로 보면서, 해몽을 잘 하면, 이렇게, 즐거운 일이 더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꿈에 대한 해몽을, 여러분께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탑이었습니다. 127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이제 128번째 시간입니다. 재미로 듣는 꿈 해몽 두 번째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다섯 가지 우리가 평소 매일 꾸는 꿈은 아니지만 가끔씩 꿔왔던 그런 꿈 해몽. 꿈보다 해몽이 좋아야 된다. 예, 그래서 재미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 돈, 재물. 꿈에서 돈, 재물. 그 다음에 두 번째, 불, 화재.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의 죽음, 시체, 이런 걸 보는 꿈. 네 번째, 아름답고 풍요로운, 그런 꿈. 다섯 번째가 이제 동물, 식물, 이렇게 곤충 등등 해서, 그런 연관된 꿈. 오늘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돈, 재물, 여러 가지 희귀한 거, 귀한 거, 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취득하는 꿈, 돈을 막 살리다가 끝이 없도록 살리다가 잠에서 깨는 그런 순간 좀 아쉽잖아요. 계속 돈도 더 살려야 되고, 그 다음에 금도 더 모아야 돼요. 혼자서 모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그런 꿈을 꿨던 기억이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꿈은 반대가 아니고 상징성인 그런 의미,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돈을 막 끌고 금을 막 끌고 건강을 채취하고 하는 거는 곧 내가 돈을 모을, 그리고 진짜 재물을 얻을 그런 꿈이다. 그러니까 좋은 꿈이네요. 그죠? 예, 그렇고 그리고 희귀한 희귀한 쉽게 구할 수 없는 동물이든 이렇게 그림이든 여러 가지 꿈에서 그걸 얻는 거는 실제로 생활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런 꿈 해몽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불, 화재.
근데 막 꿈에서 불 나고, 뭐, 내 집에 예를 들어 다 타버리고 이러면, 뭐,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찝찝함이 있잖아요. 그죠? 불 나고 이러는 거. 자, 그런데, 꿈은 좀 반대네요. 불이 활활 타고, 막 이러면, 어떻게 해요? 번창하고, 번성하고, 뭐 확장되고 발전된다. 뭐, 예를 들어 사업이. 꿈에서 불이 나고 화재가 나는 확 다 타버리는 꿈이 더 좋대요. 참,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좋아지고 성장하고 왕창 크고 막 이런 해몽이, 예, 좋은 거랍니다. 그래서 이제 불타버리는 꿈은 자신이 몸이 불타는 꿈, 이런 거는, 어, 글쎄요, 이게 뭐 좋은 꿈인가? 불나는 게? 그래서 아무튼 전체적으로 화재가 나는 꿈도 상당히 뭐 좋은 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자, 죽음, 시체, 죽음, 시체. 죽음은 꿈의 재생, 부활, 새로운 세계로 나감을 상징한다. 자, 그래서 현재 상황이 이제 죽는다는 게 벗어나서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삶이 열리는 것을 암시한다. 현재 자신의 여건 상황이 뭐 좋지 않으면 그걸 벗어나서 뭐 새로운 인생, 새로운 길을 가는 그런 쪽으로 해몽이 된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입니다. 아름답고 이렇게 풍요로운 그런 거 있잖아요. 부족함이 없고 어디 여행지에 뭐 해변가 아주 이렇게 풍요로운 그런 의미들. 자, 그래서 밝고 아름답고 이런 풍요로운 꿈, 진짜 세상 편안한 그런 꿈, 만족하는 그런 꿈을 꾸면 현실에서도 좋은 일이 일어난다. 예, 그렇구나. 자, 이럴 때는 풍요롭고 뭐 꽃이 만발하고 이런 꿈들은 오히려 성진하고 뭐 시험을 보는 수험생을 합격하고 소원 성취가 되고 이제 권세 명예 뭐 이런 게 이권 재물 등 뭐 만사 형통이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 꿈속에서 이제 뭐 진짜 잔디, 푸른 잔디 위에 그렇게 편안하게 뭐 양들이 뛰어놀고 풍요롭고 막 그런 편안함이 있을 때는 어떻게 승진을 한다든지 뭐 권력, 명예, 뭐 시험이 합격을 한다든지 그렇게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 하고 이렇게 예지가 되네요. 풀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동물, 식물, 곤충들 뭐 이런 거하고 관계. 자다가 뱅꿈 꾸면 별로 기분 안 좋던데. 네. 자, 그래서 이게 꿈 중에도 동물들 이런 꿈 중에는 물고기 꿈이 그렇게 좋다네요. 뭐 재물에 물고기, 뭐 붕어라든지 잉어라든지 그만한 뭐 글쎄, 뭐 어릴 때는 그 뭡니까? 잉어 뭐 이런 꿈도 좀 꾸고 이랬는데 그죠? 그게 상상을 하다가 꾸는 거 아닌가 하고 헷갈리기도 합니다. 자, 물고기는 재물을 표시하는 상징의 표본이다. 예. 그래서 뭐 이렇게 꿈에서 낚시를 하면서 대어를 잡아 올리고 하는 게 거의 좋은 꿈이네요. 물론 현실에서도 바다 낚시에서 대어를 잡은 거 엄청나게 좋은 꿈이죠. 여기처럼 물고기를 잡는 그런 꿈을 꾸고 나면 재물을 얻는다. 이처럼 물고기는 뭐 어떤 표상한 권리, 이것도 명예, 좀 재물 이런 것을 얻기도 한다. 여기 또 재밌는 거예요. 상대방 사람이나 동물을 죽이는 게 그렇게 나쁜 꿈이 아니래. 꿈에서는 뭐냐면 상대를 뭐 정복하고 제압하고 이런 의미, 뭐 경쟁 상대를 이기는 의미. 뭐 스포츠의 경우는 뭐 이런 꿈을 꿔도 되지만 근데 꿈에서 누구를 죽인다, 동물을 죽인다 이런 건 좀 찝찝하잖아. 근데 자, 아무튼 그런 의미는 좋은 해몽으로 나옵니다. 자, 구렁이가 이렇게 몸을 칭칭하고 이거 뭐 찝찝하던데 억수로 이거 뭐 깝깝하던데 저도 이런 꿈을 좀 꾼 것 같은데 뱀 같은 그런 꿈. 근데 그게 괜찮답니다. 좋은 꿈이래. 보세요. 이거 뭐 생각하는 거하고 꿈 해몽하고는 좀 다르네요. 자, 오늘 첫 번째 돈, 재물, 그리고 불, 화재, 이게 제일 와닿네요. 활활 타고 뭐 다 없어지는데 그게 오히려 더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그렇긴 하네요. 네, 그 다음 죽음, 시체, 풍요로운
거. 이 풍요로운 게 참 좋네요. 네. 그리고 이제 물고기, 동물, 동물 꿈 중에서는 물고기를 잡는 이 꿈이 가장 해몽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꿈이구나. 예, 바다에서 이렇게 잡아 올리는 대물이든 이런 고기, 물고기를 꿈을 꾸시면 참 좋은 일이 많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128번째 재미로 보는 듣는 꿈 해몽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타비였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비입니다. 자, 오늘 129번째 시간입니다. 자,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얘기로 듣는, 말로 듣는 귀한 그런 말들을 오늘 여러분께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사람을 쓰기 전에 뭐 사업을 하든 아니면 나의 종업을 하든 아니면 같이 함께 일을 하든 동호회를 하든 그 사람의 어떤 그 깊이, 생각, 태도 이런 걸 좀 알고 함께 해야 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이 글을 읽고 들으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무릇 사람의 마음은 험하기가 산천보다 더하고 알기는 하늘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다 하고 이렇게 공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섯 가지로 이렇게 좀 나누어서 여러분께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이제 감정을 속일 수가 있잖아요. 감출 수가 있잖아요. 두 번째는 이제 교활한 이런 부분들. 세 번째, 못된 버릇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본인의 고집이 센지 아닌지. 다섯 번째, 나태하지 않는지. 그리고 조급함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을 쓰기 전, 함께 하기 전에 이렇게 알 수만 있다면 좋은 관계, 좋은 모임, 좋은 회사, 이런 동호회, 이런 모임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사람을 쓰기 전에, 함께 하기 전에, 사귀기 전에 잘 좀 알아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현대사회가 사람을 잘못 알아서 사람 때문에 많은 피해, 사기 등등 요즘 그런 사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기는 그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잘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 몇 가지 형태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하늘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사계절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그러면 헷갈릴 게 없죠. 우리 특히 대한민국은 이제 사계절. 다른 나라에 따르면 기후에 따라서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날씨라든지 이런 거 딱 정해져 있다는. 그리고 아침이 있고 저녁이 있고 해가 일찍 지냐 늦게 지냐 그 차이는 좀 있을지는 몰라도 구분이 정확히 되니까 그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는 쉽다는 거죠. 하지만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제 꾸미는 얼굴과 깊은 감정 때문에 그 속내를 다 알아내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그 마음을 겪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외모, 보이기는 억수로 이렇게 진실한 것처럼 보이는데 마음속은 아주 이렇게 교활한 사람들이 있고 속이는 걸 좋아하고 사기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외모하고는 달리 속은 아주 이렇게 사기를 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 교활한 사람들이 있다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것은 보이는 것은 아주 이렇게 이제 대범하고 어른스럽게 그렇게 하면서도 속은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소인배처럼 그리고 못된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겉은 원만하면서 겉으로는 아주 내가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원만하게 모든 게 그냥 이해를 하고 참 하는 것 같지만 속은 아주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을 가지면 그렇게
고집스럽게, 아집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은, 겉은, 보이기는 아주 부지런하고 내가 맡은 바 일을 참 잘할 것 같고, 이렇게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다. 속은 게으르고, 나태하고, 어떤 그 목표를 가는 데 있어서 어떤 그런 본인의 책임감마저도 없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겉은 아주 이렇게 너그럽다. 너그럽다. 모든 거 나는 다 용서해. 하지만 속은 조급하고, 이 속이 작은, 좁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물어 사람을 쓰기도 하고 함께 이렇게 친목도 못한 이렇게 할 때 이 사람을 한 번에 이렇게 파악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내가 신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걸 다 알 수 있을까? 하지만 시간을 조금 두고 자세히 이렇게 보게 된다면 조금의 어떤 그런 감이 느껴져요. 글쎄요, 저도 이렇게 사람을 잘 파악은 못하겠어요. 잘은 못하겠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나오더라고요. 어떤 그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네, 그동안은 잘 몰라서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 경우도 좀 많았어요. 그건 내가 사람을 잘못 보는 어떤 본인의 그 어떤 가치관에 빠져 있다 보니까 무조건 좋다, 좋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보통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사람이 좋을 때는 다 좋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이런 부분을 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런 어떤 걸 겪고 나면 그 사람을 알 수 있고 어려움을 겪고 나면 알 수 있더라. 이게 이제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경험까지 안 갔으면 참 좋은데 그걸 일을 겪고 난다 알게 되더라는 게 일상적인 일반적인 그런 부분이 아닐까. 자, 그래서 이제는 이제 사람을 좀 볼 때는 생각을 좀 하면서 봅니다. 한참 때 우리 젊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서로가 좋다 좋다 그냥 이런 좋은 의미로 좋은 선의의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같이 이렇게 베풀기도 하고 이렇게 어울리기도 해보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저 사람은 나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접근한 사람도 있고 뭔가 바라는 사람도 있고 사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도 등등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쳐갔던 것 같아요. 물론 저 역시도 남에게 다 100% 잘했다 그런 얘기는 못하는 거죠. 아무리 내가 잘 순위로 한다고 해도 나도 모르게 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반성과 함께 나도 정말 이제는 사람을 사귈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씩 생각을 하면서 사귀어야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탑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탑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은 어차피 저 혼자 살아갈 수가 없고 여러분도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는 나 외에 또 너, 우리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정말 직장에 말단 직원으로 이렇게 입사해서 일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내가 오너가 되고 리더가 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경험과 축적, 어느 정도 재산이 형성이 되면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고 어떤 모임에 점차적으로 하다 보면 모임도 높은 위치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우리 사람의 또 생리이고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 곁에 사람을 둔다면 나와 함께 일을 해야 돼. 나를 도와줄 사람을 둔다면 정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부분이 나와 함께 하게 될지 하면서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될지 아니면 나에게 피해가 될지
그런 부분을 한 번 정도는 이제 짚고 넘어가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홉 가지 정도 예시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을 내 곁에 둬도 될까, 함께 일을 해도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 예시를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물론 오늘 이 얘기는 공자가 사람을 쓰는 지혜 9가지의 예시를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을 쓸 때, 내 곁에 둘 때에는 이런 9가지 사항을 한 번 정도 점검을 하고 체크하면서 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먼 곳에 심부름을 시켜보고, 부탁해서 심부름을 시켜보고, 그 사람이 일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걸 한번 지켜보자. 자, 이런 경우는 이제 개인의 어떤 사업 형태에서 직원을 이거 테스팅을 한다는 게 하지만 일을 맡겨보는 거지. 맡겨보는. 네, 이런 예시로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좀 다릅니다. A, B, C 이렇게 세 사람이 있으면 일을 이렇게 시켜보고 외근을 시켜보면 결과를 가져오는 게 좀 다르고 일 처리가 다르다는 게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요. 신속한 사람, 성실한 사람, 부족한 사람, 예를 들어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 그래서 일을 시켜봐야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가까이 두고 내 곁에 두면서 같이 또 일을 함께 해보는 거예요. 업무의 능력의 차이도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이렇게 업무 머리가 좋아서 빨리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성실한 사람도 있고, 아예 능력이 배제가 되는, 실력적으로 도저히 일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도 있고, 판단이 되는, 내가 직접 옆에서 서봐야 되는, 함께 업무를 해봐야 돼. 자, 그리고 세 번째, 번거로운, 귀찮은 일도 이렇게 시켜봐야 돼. 자,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짜증을 내고, 그 다음에, 이런 걸 나한테 시켜? 하는, 이게 얼굴에서 나타납니다. 해보면. 정말 이거, 귀찮은 거, 이런 일을 시켜도 웃으면서, 그리고 자기 일처럼. 그게 이제, 나를 생각하는 충성도라는 게 나옵니다. 예, 그런 게 나와요. 이제 그런 부분을 시켜보고. 그런데 그런 일을 시켰을 때, 그 어떤 그 느낌, 돌아오는 게 느껴지는, 이제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뜻밖의, 예를 들어, 생각지 못하는 어떤 그런 제안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던져보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업무 능력, 업무 처리 능력, 지혜, 그리고, 이 업무에 대한 어떤 본인이 생각하는 기준점,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씩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사실 지금 요즘은 동거래 같은 경우는 잘 안 해요. 안 하지만, 예전에는 좀, 직원들이라도 가불, 이런 게 좀 많았어요. 근데 이제 가불을 자주 하는 사람이 근태사항이라든지 결국은 좋지 않아요. 물론 가정적으로 말 못할 애로사항이 있지만, 가불을 한다는 게 그렇게 계획이 써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신용 부분, 신용적인 이런 부분이 좀 불확실하고 잘 안 지키는 사람은 결코 끝이 좋지 못하더라 하는 그런 경험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여섯 번째는 재무, 이런 돈 관리, 격리 업무도 이렇게 맡겨보면요, 희한하게 꼭 이렇게 모질하고 뭔가가 이렇게 허점이 있고 영수증이 빠지고 금액이 크지는 않아도 딱히 우리가 느낌으로 알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오너들 이렇게 보면, 특히 이제 감사 업무들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런 게 딱 보면 숫자가 느낌으로 나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잔돈품들이 계산이 잘 안 나고 이럴 때
이제 왜 이렇게 재정적으로 다 맡기거든요. 저도 이렇게 웬만하면 제가 안 하고 이렇게 좀 많이 맡기는 스타일. 그러다 보니까 뭔가 알아요. 느낌 안다니까. 그걸 그런데 속이려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경험이지만, 그래서 맡겨보면 재물에 대한 돈의 어떤 그런 처리 능력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은 8번째, 술에 이제 술을 좀 과하게 먹고 그 사람이 끝까지 술에 취해도 이겨낼 수 있는 그 절도를 또, 이거는 뭐 저도 이렇게 너무 이렇게 오버되면 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이제 술을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죠. 예를 들어 어떠한 술을 절제를 하는데, 한 번씩 이렇게 뭐 젊은 날에는 내가 생각했던 거 그 이상으로 많이 오버하면 실수도 하더라고요. 뭐 때로는 그 실수라는 게 용납이 되는 실수가 있고 용납이 되지 않는 실수가 있고, 그게 이제 저 스스로도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이건 아니구나, 큰일 나고, 그런 걸 이제 느꼈는데, 만약 하나 이제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 그 술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 그 부분을 이제 과하게 이렇게 올리다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런 부분, 평상시에 어떤 그런 모습과 술이 취했을 때, 그게 오버가 됐을 때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봐야 된다. 자, 다음 마지막에, 이제 남녀가 이렇게 함께 섞여서 해보면 이성을 보면서 그 어떤 절개, 절도, 이런 자세를 볼 수 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유독 뭐 남자들과 여자들 이런 모임이나 보면은 꼭 좀 앞장서서 여성의 이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금 이렇게 추태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자제를 한다, 선을 넘지 않는데 이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뭐 동성들끼리 있을 때는 그냥 뭐 그런 선을 하다가 이렇게 이성과 자리를 함께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 오버하고 막 이런 부분, 그런 걸 만약에 내가 내 곁에 둔다든지 함께 한다면 그런 부분도 조심해야 된다. 자, 그래서 사람을 곁에 두기 전에 오늘 얘기했던 9가지가 제가 이렇게 이제 공자가 얘기했던 부분에서 조금씩은 이제 세상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나름 현대 사회와 그 다음에 제가 겪었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 부분을 얘기를 9가지를 좀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상을 살면서 다 내가 맞고 내가 올바르고 전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많은 이제 시행착오, 그 다음에 실수를 통해서 그게 좀 개선되고, 뭐 그렇다고 100% 개선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개선되고 생각되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곁에 두는, 앞으로는 만에 하나라도 함께하는 직원들이든 누구든 쓴다 그러면 이제 많은 것을 참조해서 이런 얘기를, 이런 공부를 하면서 오히려 더 나에게 더 많은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 탑이었습니다.